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마천이 본 역사와 인간 투 민두기 항우와 유방. 사마천이 기술한 개인의 정기 가운데서도 가장 격렬한 공감과 감동을 주는 것을 고르라고 말한다면 나는 스슴지 않고 항우 봉기를 들 것이다. 원래 봉기는 제왕의 치적을 기저귀로 서술한 항목이지만 항우 봉기를 비롯하여 고조 봉기와 여후 봉기의 상계는 열전의 성격과 다름없는 개인으로서의 기술을 볼 수 있다.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서의 제왕의 행적을 기술하기 위해 마련한 봉기의 제왕이 아닌 항우를 그의 행동이 제왕과 같은 위치를 한때 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수록한 것 자체가 사마천의 아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안목의 발로이다. 따라서 제왕으로서의 치적이 없는 항우의 경우는 천하의 정탈을 위한 유방과의 싸움을 중심으로 그 사람됨이 주로 묘사되어 있다. 냉철하고 타산적이고 엄용한 성자 유방에 비하여 정열적이고 직선적이고 그래서 빈구석이 있는 성격의 소유자인 패자인 항우. 그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갖기 쉬운 인간적 약점을 유방에 비하여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그 인간적 약점 때문에 패한 사람이었다. 항우가 인간적 약점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끈다면 유방이 강인하고 끈덕진 성격은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은연중에 갖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관심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에게 내지한 두 개의 성향이 숨막히는 대결을 벌이는 것이 바로 항우 봉기이다. 진의 시황제를 멀리서 바라보고 저놈의 천하를 엎어놓고야 말겠다고 내뿜는 것은 항우였고 사내란 저쯤 되어야지 하고 차갑게 말한 것은 유방이었다는 이야기를 사마천의 봉기의 머릿부분에 실었다. 그는 두 사람의 제왕의 집념과 그 방향과 차이를 이로써 암시해주고 있다. 항우와 유방의 극적인 대결의 절정으로 유명한 홍문의 잔치의 숨막히는 장면은 수세에 몰린 유방의 전전긍긍한 계략과 우위에 있으면서도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한 항우가 대조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반진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진의 수도를 점령 약탈 파괴하고 난 다음 천하를 지배하기 위한 포석보다도 우선 고향에 가서 오늘의 영광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치기 어린 항우의 행동에서 우리는 더욱 보통 사람들과 통하는 인정을 발견하는 한편 먼저 입성하여 그것을 마음껏 노력하고 싶었으나 장량의 계략으로 그것을 참고 진나라 사람들을 회유하는 데 성공한 유방에게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을 넘어선 인간의 여지를 볼 수 있다. 비단우선 남에게 보이고자 있는 터인데 그걸 빵길에 걸치고 가겠는가라고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항우의 태도에서 이미 천하의 지배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암시한 사마천은 그 뒤부터는 싸울 때마다 성세에 있으면서도 끝내는 패배하고 자결까지 했던 항우의 전략의 망가를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서술하고 있다. 감히 자기에게 맞서고자 나선 자에게 한 번 문을 흘기만 해도 멀리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항우는 유방에게 1대1의 대결을 호소하는 어리석은 자이기도 하였다.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항우에게 난 지략으로 싸울지언정 힘으로는 싸우지 않겠다고 차갑게 답하는 유방은 부모를 가마에 넣어 끓여 죽이겠다는 항우의 협박을 받고도 그 국물이나 한 그릇 달라고 받아넘기는 위험이었고 위급한 도망길에는 한 수레에 탄 처자를 수레 밖으로 밀어내는 비정한 권력주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사태가 불리함을 천명으로 돌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 일어나기를 권하는 촐로의 따뜻한 권유를 무슨 낯으로라고 사용한다. 그는 절대절명의 궁지에서도 보라 내가 싸움에 약해서 진 것이 아님을 보라 나를 추격해오는 저들 수천 기병을 우리 20여 명의 기병으로 분쇄해 놓겠다. 내가 진 것이 나 자신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천명인 것을 보여주마 고 소리치며 미친 듯 적군을 파괴하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였다. 이러한 싸움의 소용돌이를 담담하게 기술해가는 사마천의 문장은 그러한 담담한 기술 가운데에도 전류와도 같은 짜릿한 자극을 줌으로써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기막히게
막히게 처리하고 있다. 유방군에게 쫓기다 길을 잃은 항우가 한 농부에게 길을 물을 때 농부는 길이 아닌 커다란 수렁 쪽으로 거짓으로 가르쳐 줌으로써 항우를 공경에 빠뜨린다. 여기서 사마천은 이야기의 전개에만 정신을 팔지 않고 그 이야기가 역사의 무대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쟁난에 대한 민중의 태도의 한 단면을 그려주고 있다. 이 구절은 길을 잃어서 한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는 왼쪽으로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큰 연못에 빠지게 되었다란 지극히 간결한 몇 마디뿐이다. 이 중 특히 좌좌라는 표현은 이미 선인도 그 묘미를 지적한 바 있는 명구로서 왼편으로 가라 좌를 두 개 연이어 놓은 그것만으로도 이 농부의 격한 감정과 이 농부에게 길을 묻는 전경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왼편으로 가라는 한마디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전경이 좌한자를 첨가함으로써 생동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제기를 권하는 졸로 한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말을 내어주며 차마 그것까지 죽일 수 없다고 한 이 여자 같은 효용의 사나이, 그는 몸에 10여 군데의 상처를 입은 채 자기를 뒤쫓는 한나라 병사를 뒤돌아보고서는 넌 내 부하였던 자가 아니냐, 이왕이면 너에게 덕이나 입혀주마 하고 자기라여 일생을 마치고 만다. 실로 향후군을 쫓는 한나라 병사의 상당수는 한때 모두 항우의 부하였으나 유방과는 달리 개인적 자신감에 충만한 반면 사람을 기르고 거느리는 능력이 없던 항우 밑을 떠난 사람들이었다. 넌 내 부하가 아니었더냐 하는 한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항우가 패배하게 된 근본 원인을 총체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면 사마천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문장 구조의 묘라 할 것이다.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자기 아버지에게 전에 아버지께서 형은 착실히 농사일을 보지만 저는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 해서 꾸짖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더 벌이를 많이 했습니까? 라고 유방은 묻는다. 이렇게 물음으로써 아버지의 입을 뚫어막아 옹졸한 쾌감을 얻으려 했던 유방의 졸부적 전박성이 상기될 때마다 느끼는 메스꺼운 입맛은 항우의 전기에서는 추호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선악으로 따져 나눌 수 없는 두 사람의 상대적인 성격이 한데 엉클어져 엮어내는 인간의 비극, 철저한 비극임으로 하여 더 철저한 희극인 역사의 장에 올려놓고 차분히 빛나는 표현으로 이끌어나가는 예술가적 역사가로서의 사마천의 재능, 그것은 후세인이 감히 모방할 수 없는 그만의 천부의 재능인지 모른다. 그러나 천부의 능력이 없다여 역사가가 그를 본받으려는 노력까지 단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낱 인간만을 그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학의 영역이다. 그 인간을 하나의 역사적인 전형으로서 역사의 의미 표현으로서 파악하고 탁월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 서술이 인간을 나타내려 할 때 당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기를 덜 줄 때마다 느끼는 바이다. 그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괴테에게 역사에 생동하는 인간의 기록이지 쓰레기통이나 배품장고가 아님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이고 역사가가 독자를 사이비사가의 손에서 되찾을 수 있다. 그래야만 역사학이 가져야 할 정당한 영향력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